총장님께서도 회의 때 최근은 논리의 전쟁 시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하셨는데 저희 경기도 보면은 노사 간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어떤 갈등 상황에 많이 개입이 되는데 이런 우리 사회에다 갈등이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갈등 상황 대화를 통해서 갈등을 푸는 게 가장 중요할 건데 타협을 할 때 어떤 자세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자세인지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쟁하면 전쟁이고 상생하면 평화예요. 내가 너를 이기려니까 전쟁이 나지. 대화를 한다고 그러면서 상대를 누르려고 하니 대화가 아니지. 그렇지? 그러니까 대화를 한다고 그런다면 가불관계를 알아야 돼요. 가불관계. 근데 지금은 노사가 전부 지가 갑이야. 응? 가불관계가 구성이 안 되니까 그거는 전쟁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누가 여기에 끼어야 되느냐면 중재자가 끼어야 돼요. 왜? 둘 다 갑이니까 갑끼리는 부닥칠 수밖에. 왜? 네 논리의 힘과 네 논리의 힘이 같다라는 거거든. 네 논리의 힘과 네 논리의 힘이 다르다고 하면 이게 먹히든지 굴복하든지 어떤 형태로든 뛰었는데 이게 기존의 관계예요. 사용자가 힘으로 노동자를 굴복시켰던 때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개개인의 그 고용자들을 힘으로 누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무리를 형성해서 이제 힘을 구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등한 단계까지 갔다가 지금은 사용자들은 오히려 노동자가 갑이라고 하고 지가 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게 지금 갑 대 갑의 관계로 대립하는 형상을 가지기 때문에 현재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재자, 이 사람들이 정치인이에요. 요거를 갈등을 중재해내는 사람, 이게 정치인인데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는 정치인이 없어요. 왜? 정치를 하려면 네가 이쪽도 이해를 하고 이쪽도 이해를 해서 이쪽도 이해되게 말을 해주고 이쪽도 이해를 되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경찰이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노동청이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검찰에서 하고 있어요. 응? 시청, 도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아무도 그런 일을 하고 있지를 못해요. 그리고 지역사회에 이런 일을 해낼 수 있는 목사가 하나 있어요. 신부가 하나 있어요. 스님네가 하나 있어요. 뭐 어떤 도파의 도인이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갈등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는데 방법은 두 가지가 없어요. 실력을 갖추는 수밖에. 어떤 실력? 네가 상대를 얼만큼 이해하고 얼만큼 이해되게 말을 할 수 있는 실력. 근데 우리 경찰은 싸울 줄만 알았지? 내가 가진 힘, 그 힘으로 상대를 제압할 줄만 알았지? 이 실력을 갖췄느냐고. 그렇지? 그래서 안 풀리는 거야.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풀어가야 되냐? 지금이라도 실력을 키워야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어느 한편의 얘기를 듣지 말고 누군가가 하소연하거든 들어줘야지. 들어주고 하여튼 알았어. 좀만 기다려봐. 또 이쪽 얘기도 들어봐야지. 그리고 또 좀 기다려봐. 그리고 나서 이쪽에 가서 지난번 걸로는 내가 다 어떻게 해줄 지금 방도가 잘 안 되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얘기해보자 하면서 이쪽에서 들었던 얘기 중에 이쪽서 덜 나온 부분을 살살 꺼내서 질문을 한다든지
뭔가를 톡톡 던지면 이 사람이 또 그 안에 들었던 게 올라오지. 그러면 또 요 얘기를 들었으니까 여기 가서 또 누가 그러던데 이러면 안 되고 이건 싸움을 붙이는 거고, 내가 소화를 해서 요 사람도 안 나온 것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내가 잘 대화를 이끌으면 이 사람도 속에 있는 게 나오지. 그러고 나서 요 사람 걸 또 정리해서 요 사람한테 가면 이제 이 사람이 속에 있는 게, 바닥에 있는 게 올라오지. 그때는 내가 말을 해줄 수가 있어. 왜? 너도 알고 너도 아니까 여기서 답이 탁탁탁탁 나온다고. 그거는 요렇게 잡아가면 어떻겠느냐. 응? 요렇게 잡아가도 이게 문제가 되겠느냐. 아니면 요렇게 잡아가면 네가 합의를 봐줄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은 요렇게 풀어가면 어떻겠느냐라고 지혜의 말이 네 말을 다 들었기 때문에 내가 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요 안을 가지고 또 요쪽에 가서 네가 마지막 말이 나오게끔 이렇게 잘 인도를 해서 요거를 탁탁탁탁 풀어주고 그 다음에 둘이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요런 부분으로 이제 내가 가서 정리를 다시 해주고 요런 부분으로 한번 대화를 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일단 지내고 또 거기서부터 안 풀리는 거는 이런 방식으로 풀어가도록 해보자. 이런 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이게 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 경찰은 나를 위해서 일을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해결하려고 그래요. 나를 위해서 말이야. 그래. 그러니까 이 과정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없어요. 내가 지난번에 컵의 비유 얘기해줬지. 그 여기 계장들 있을 때도 해줬지. 컵의 비유나 똑같은 얘기잖아. 나 먹고 살라고 이 일 해결하려고 하는 거하고. 그지? 이 일에 지금 걸려있는 너를 위해서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잖아. 대상이 컵에서 요 일의 해결로 바뀐 것 뿐이지. 원리가 같다니까. 그래서 원리인 거야. 모든 사안에는 네가 어떤 마인드로 접근하느냐, 컵을 만들어서 나 먹고 살라고 접근하느냐, 아니면 이 컵을 쓰는 사람을 위해서 컵을 만들러 가는 마인드로 접근하느냐의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빠른 시간에 이 관점이 체인지 되느냐에 따라서 이 사회는 빠르게 안정돼 간다고. 그러면 이쪽 했으니까 이쪽도 내가 하나 풀어줘 볼까? 교통사고가 났어. 사고조사계장 누구야? 사고조사계장. 지금 사람을 치어서 죽인 사람은 아주 죽일 놈 취급하지. 근데 그 사람도 내가 나한테 온 걸로는 어려워져서 온 사람이요. 안 어려워져서 온 사람이야.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지.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사고조사를 한다면 그 사람이 왜 사고를 내게끔 될 수밖에 없는 그날의 환경에 처해졌는지에 대해서 자기도 억울하다고 막 엄청나게 얘기를 하지. 그지? 그 얘기를 잘 듣든지 그 얘기를 다 들을 수 없으면 녹음이라도 해놔야지.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가 오늘날 사고를 낼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온 얘기를 지가 다 하고 있다고. 근데 그건 밀어박혀놔. 밀어박혀놓고 이 새끼 사람을 죽여놓고 뭔 잔말이 많냐고. 너 같은 놈 때문에 우리 충남이 말이지 맨날 지금 전국에서 꼴찌하고 있다고 또 그놈을 뭐라 그러네. 그렇지 않아도 내가 지금 왜 명문도 모르고 사람을 쳐 죽여서 나도 지금 황당해 죽겠는데 경찰관한테 또 혼나니까 이제 이놈이 화풀이할 대상을 또 찾은 거지. 또 경찰을 통해서 대해서 막 욕을 하고 돌아다니고, 어? 내가 그래 사람을 죽였기로서니 내가 죽일 죄를 졌냐. 어쩌다가 보니까 내가 사람을 치어서 사망하게 된 거지. 난 죽일 생각도 있었던 것도 아닌데 왜 나를 막 그렇게 몰아세우느냐고 또 막 길길이 뛰면서 돌아다녀. 이게 옛날 얘기라고?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얘기야. 또
피해자는. 피해자 가족들은 또 안 그러고 돌아다녀? 왜 그러냐고. 너를 위한 마인드가 아니고 나를 위한 마인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인드가. 그런다고 그 사람이 시간이 더 들어, 노력이 더 들어. 그 사람 길길이 뛰어가지고 막 지랄병 난 거, 그거 나중에 가면 내가 의려? 그 사람이 의려? 처음에는 그 사람이 의렸다가 이제 가불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이제 아이고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아이고 그 우리가 잘하려고 한 거지 그 뭐 우리가 뭘 그 저 잘못했다고 뭐 선생님 그러시고 뭐 그러면 뭐 그럼 또 그러면 너 이 새끼 내가 청장실에 뛰어들어가 당장 너 모가지 떼어버릴 거야. 막 그 노력하느니 애초에 아이고 얼마나 이렇게 저 황망하시고 고통스럽겠느냐. 어디 다친 데는 없느냐. 그리고 좀 휴식은 안 취해도 되겠느냐. 이렇게 좀 따뜻하게 말을 해야죠. 그것도 또 피해자 보는 데서 하지 말고 저 새끼들은 또 서로 짜고 한다고 하니까 좀 그것도 저 눈치껏 하란 말이요. 그래가면서 쫙 하면 막 지 속에 있는 소리 다 해. 그거 1시간, 2시간 이상 안 가. 그 1시간 들어주는 게 훨씬 빨리 끝내는 거야. 그리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다 정성껏 못 들어요. 왜?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러니까 녹음을 해놓으라니까. 또 피해자 가족들이 오는 것도 다 녹음을 해놔요. 그럼 언제 그거를 또 다 듣습니까? 그냥 2배속, 2.5배속, 1배속 뭐 있잖아. 그걸로도 들어봐. 그러면 내가 그 당시에 못 들었던 그 사람들의 억울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쪽도 억울해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억울함을 풀어주는 사람이잖아. 수사관, 조사관은 억울함을 풀어주는 사람이야. 그러면 사건은 절로 해결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게 변호사 천국이라 이 모양 꼴이 이 꼴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경찰에서 70%는 경찰 단계에서 그냥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돼서 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또 20%는 검찰 단계에서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10%만 법원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법관 수가 적고 검찰 수가 조금 더 많고 경찰 수가 많은 거야. 그거 하라고. 나한테 수사권 독립하라고 그러면 3년 안에 할 수 있어. 전권 다 송치해버리는 거야. 무혐의 하지 말고 전권 기소 의견 다 송치해버려. 지가 어떡할 건데. 무혐의 하라고 지휘해야 되잖아. 서면 지휘하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벌떼처럼 많기 때문에 검사가 해먹을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 수사권 독립 왜 하려고 그래? 내가 그 종결하려고 그러잖아. 그 힘 가지려고. 그 힘 가져서 어디다 쓰려고? 그 힘이 어떤 힘인지 여러분들 알아? 지금 검찰이 당하는 힘이야. 지금 검찰이 이 사회로부터 비난당하는 힘이라니까? 그 힘 우리가 가지려고? 더 나가면 내가 수사권에 대해서 이상한 생각 가진 사람은 또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요까지만 내가 설명하는데, 검찰 뭐 내놓게 하는 거 간단해. 다 보내버려. 그것도 기소 의견으로. 아, 우리는 무식해서 몰라요 하고. 뭐 지네가 또 똑똑하고 우리는 무식하다 뭐. 우리는 무식해서 기소 불기소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뭐 죄진 놈 다 처벌해야 되니까 기소 의견으로 보내슈. 그럼 되지. 어떡할 건데.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이 됐어도 여러분들이 이게 들을 때는 이해가 돼도 아유 청자의 말씀 현실적으로 그거 어떡합니까? 이제 이 부분이 지금 다 걸리고 있는 거야. 응? 근데 내가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걸 하라고 그랬지.
여러분들 보고 청장의 입장에서 하라고는 안 했다고. 요거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무자는 실무자의 입장에서 네가 너한테 온 사람한테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냐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있는 거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지. 청장 자리에서 너보고 그거 얘기하라는 게 아니야. 청장한테는 그 사람이 안 와. 왜? 그 단계를 걸러서 실무자 위에 계장이 있다고 그러자고. 실무자가 그렇게 하다가 이 실무자 질량을 넘어서는 사람이 계장한테 토스되겠지. 하니까 아유 도저히 계장님이 이 사람은 제가 어떻게 감당을 못 하겠어요. 제 질량으로는 뭐 제가 이렇게 노력을 해봐도 안 되니까 계장님이 해결해 주세요. 계장이 실무자야 그때는. 그때는 네가 실무자라니까. 아랫사람이 못해서 저 사람 일을 내가 대신하는 사람이 아니고 요 사람은 내가 감당해야 될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또 계장선에서 또 해결이 돼. 그럼 거기서 해결 안 되는 사람은 과장한테 토스해야 돼. 이건 과장이 책임지세요. 그렇게 했다가 청장으로 오니까 1년에 한두 건 있을까 말까지 청장한테 오는 건. 그렇죠? 근데 이게 왜 네 책임으로 올라오느냐? 그러니까 어떤 과장한테는 많이 올라오고 어떤 과장한테는 안 올라오고 그럴 거라고. 그지? 평상시에 아랫사람을 잘 가르치고 이끌어 놨으면 이게 많이 올라올까 안 올라올까? 안 올라오지. 그 사람을 잘 대하겠지. 근데 이게 사람을 대하는 실력이지 문서 만드는 실력이었더냐 말이야. 지금 우리 경찰관들이 싸움 나는 게 문서를 잘 못 꾸며줘서 싸움이나 말을 잘못해서 싸움이나 그 앞에 있는 사람을 잘 못 대해서 싸움이 난단 말이야. 근데 훈련은 이 훈련을 시켜줘야지 맨날 왜 이 보고서 만드는 훈련만 시키냐. 법령교육은 네가 해야지. 실무자 네가. 그 내가 보안국장 할 때 법령 검토 해오라고 그러잖아 나보고. 법령 검토 과장이 나한테 와서 보고하면 내가 그랬어. 네가 이거 검토 왜 하냐. 아 제가 뭐 당연히 해야지. 근데 네가 왜 하냐고. 그러면 그 밑에 계장은 뭐라고 검토했대. 아 뭐 계장이 안 돼서 제가 그 밑에 반장은 누가 검토했대. 그러면 네가 다 그 반장 계장 걸 다 해버리면 너 떠나고 나면 네가 잘난 체 하는 통에 네 반장 계장들은 그 능력이 향상 안 돼서 그 사람들이 승진해서 너처럼 과장 되면 깡통 되는 거잖아. 너는 능력이 있어서 이걸 검토해서 넘어갔다고 해보자. 그러면 그때 과장은 깡통 돼가지고 당연히 지 아랫사람은 검토를 못하는 건 줄 알고 그냥 방치해두고 내가 검토를 못하는 놈이니까 나한테 넘어와도 검토를 못하고 넌 막 국장대 있을 때 국장 때도 너 검토해야 돼. 너는 지금 큰일 난 거야. 이 설명 이해가요? 이 설명? 일선 서도 계장선에서 법령검토는 다 끝나야 돼. 여기 지방청도 법령검토라든지 이런 거는 계장선에서 다 끝나야 되는 거야. 특별한 경우 그 일반적 그게 아니고 지금 시대 환경과 이게 좀 안 맞아가지고 뭔가 어긋나는 거. 이거는 그 현재 그 부분에 우리가 틀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때 그런 필요가 있을 때 과장 이상한테 의논하러 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는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경찰관은 법령을 집행하는 사람이지 법을 창설하는 사람이 아니요. 창설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법과 현재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실과의 모순을 연구해서 이것을 이 사회에다가 던져주는 사람이지. 그지? 그러면 왜 지금 이 현실의 법과 현실의 사람들이 자꾸 괴리가 생기느냐? 이 우리 경찰이 해야 될 의무를 행하지 않아서 그래. 연구를 안 해서. 그 대표적인 이 영역이 오늘 여기 나한테 온
교통 경비야. 경비교통경찰이 현장에 가서 현장 대응만 했지 이 연구를 하나도 안 했어요. 이 연구를. 집회 현장에 나가서 집회 관련 법령과 이 사람들의 욕구 분출 행위의 그 행태, 이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된다라고 하는 선이 현장 경찰관들은 알아. 그 힘의 어떤 그 흐름을 알 수가 있다고. 어떤 경우 자기들이 명분이 없을 때는 힘을 세게 못 쓰지. 근데 자기들이 명분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경찰을 세게 밀어붙이지. 그지? 그러니까 이 힘의 그런 것들의 근원이 뭔지. 그래서 앞으로 대화경찰은 이 사람들 말을 얼만큼 잘 듣느냐 전부 녹음해 와서 연구를 해야 돼. 그걸 막 잘못된 거를 찾아서 처벌하고 내 변명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 말을 잘 들어서 또 이제 한가할 때는 그 사람들이 컴플레인 하는 그런 말들을 가지고 사회에 또 그 여론 주도층, 또 일반 국민, 그 다음에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을 그거를 통해서 또 그런 것들을 채집을 하는 거야. 요게 연구야. 요게 치안 정보야, 요게. 여기에 무슨 사찰이 붙냐. 그렇지? 그래서 치안 정보는 경비에서도 생산해야 되고, 교통에서도 생산해야 되고, 경무에서도 생산해야 되고, 온 영역에서 생산을 해야 돼. 그러면 기존 정보는 이런 것들을 좀 더 어떻게 하면 원활하고 잘할 수 있는지를 요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요 사람들을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는 이 정보 파트가 있으면 모를까. 지금처럼 지가 모든 거를 다 끌어안고 하려는 정보는 이제 더 이상 시효가 끝났어요. 그 정보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얘기하듯이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지 않으면 전부 사찰 이걸로 전부 다 당하는 거야.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듯이 하면 기관을 출입하면 어떻고 언론사를 출입하면 어때? 언론사 출입해서 가서 그런 의견도 듣고 또 여기서 들은 것도 또 전달해주고, 그래서 이런 거를 취재 좀 해서 하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다. 취재거리도 주고, 또 야 이건 우리도 경찰도 연구를 해서 우리가 연구 보고서도 좀 내고 해야 되는데 기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듣고. 그러니까 그런데 출입하는 사람들이 각 기능에서 출입하면 그 사람들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특화시켜서 하는 이 정보 파트를 만든다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돼야 안 돼? 도움이 되죠? 지금 정보는 여러분들한테 쓸모가 있어. 걸거쳐. 응? 지금은 어떤지 몰라도 불과 1, 2년 전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걸거치고 귀찮게 하는 존재지. 이게 우리가 지금 그거를 바르게 운용을 못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또 연구를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어느 기능을 폄하하고 어느 기능을 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 환경에 맞는 우리가 조직 운용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전 기능을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해야 돼. 근데 이런 연구는 안 하고 맨날 그냥 우리끼리 앉아가지고 이번에 어떤 놈이 승진해야 되는지 이걸 가지고 10월 달부터 1월 달까지 내년도 사업계획 세워야 되는 10월, 11월, 12월, 1월 이 황금 같은 1분기를 인사 가지고 모든 거를 다 하잖아. 그리고 온 지휘부가 여기에 그냥 매몰돼 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잖아. 그래서 내가 인사 기준을 네가 아랫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느냐 이 한 기준으로면 족하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각 파트에 한다면 그 아랫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합리성 있고 타당한 사람들을 면접관으로 놓고 그 사람들한테 면접 보라고 하면 돼. 정확하게 골라집니다. 갑질 당장 없어져요. 방법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해서 그래요. 왜? 지금 기득권 가진 자들 중에 망할 놈 쎄거든. 이번에 이제 인사하거든, 봐.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 이미 결과는 나왔고 나중에 심사 발표되고 나면 내가 추천한 것이 반영이 됐든지 안 됐든지 그거는 이제 내 권한 밖을 떠나는 거야. 나는 추천하는 데까지가 권한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됐든 나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사람을 추천했노라는 것을 내가 여러분들한테 다 선언해 줄 거야. 그리고 이번에 경감들한테 이 추천을 받았는데 그 경감들한테 전부 다 메일 보내줄 거야. 근데 여러분들한테도 기회가 오면 여러분들이 나를 따라서 하면 그 제도는 살아있는 거야. 근데 강제적으로 하고 나 떠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 거를 강제적으로 하면 나 떠나고 나면 아무도 안 해. 그래서 내가 기대하는 거는 경감 이하에서 내 뜻을 받는 사람이 각 계급당 3명씩만 나온다고 보자고. 경감에서 3명, 경위에서 3명. 그지? 경감이 총경되는데 한 10년, 15년 걸린다고 보자고. 그럼 내가 75세 이후부터는 나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이야. 박찬호 퀴즈, 박세리 퀴즈 있잖아. 박찬호가 막 굶어 죽으려고 그러면 그 퀴즈들이 가만 놔둬야 돼. 걷어먹여야 돼. 어? 걷어먹여야지. 내가 가서 15년 동안 연금만 받고 궁핍하게 빌빌거리고 있으면 너희들이 그때 서장 돼가지고 떵떵거리면서 그 서장 생활을 잘 하는데 그게 나로 비롯돼서 했다고 본인이 스스로 인정하고 그 끈을 놓지 않는다면 내 그런 꼴을 봐야 돼. 나를 이제 그 뒤에서 걷어줘야 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떡하겠어? 그지? 내가 걷어달라고 안 해도 걷어주겠지. 이게 투자야. 근데 나라고 왜 부탁이 안 들어오겠나? 그지? 부탁 들어오는 그거 하면 3년은 뭐 사과상자 하나씩 보내겠지. 예? 그리고 끝이잖아. 그럼 나는 10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나머지 뭐 먹고 사냐? 누가 남는 장사하는 거야 지금? 응? 기존에 하던 사람이 남는 장사야? 지금 내가 남는 장사야? 여러분들 어떡할 거야? 그게 나한테 닥쳤을 때 여러분들 어떡할 거냐? 남는 장사야 맞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용기만 남은 거야. 박재진이가 하는 것이 정말로 바르고 여러분들한테 와 닿는다면, 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여러분들한테 하라 마라 할 생각은 없어. 알아서 하라는 거야. 근데 내가 사회에 퇴직하고 나가면 요 연구를 해서 이 연구를 사회 전체에다 퍼뜨릴 거라는 거지. 대한민국은 그렇게 되면 금방 선진국에 뭐 펄펄 날아다닙니다. 생각만 해도 재밌지 않냐? 난 생각만 해도 꿈에 벅차. 그러니까 뭐 퇴직 후 걱정할 게 없어요. 난 어디 가서 빌붙어서 그것들 노예될 생각 없어. 여러분들 크기 전까지는 내가 연금밖에 없으면 연금으로 먹고 살면 돼. 그것도 충분해. 남아돌아. 그래서 일체 부주도 안 하고 내가 근 1억 정도 손해보는 거야. 그동안 30년 정도 되지 3년 전부터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투자한 거 내가 과감히 다 포기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장인어른 돌아가셨을 때 일체 내가 부고를 안 냈어. 내가 처갓집에다가도 양해를 구했어. 그래서 일체 내가 그 부고를 안 알리고 그때부터 실천한 거야. 그리고 그 뒤로 내가 부득불 지금 여기는 뭐 우리 근무하는 사람들은 우리 그 업주비나 상주앱이나 이런 걸로 하게 돼 있으니까 뭐 그것도 내 이름으로 하지 말라고 그래도 자꾸 내 이름 쓰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갑질인데, 그지? 나도 상조 회원이니까 나도 부주를 한 건 맞는데 내 이름으로 하면 안 되지. 여러분들이 다 돈 모아서 한 걸 가지고 왜 내 이름으로 그거를 좀 하냐? 근데 어느 부분은 명의 빌려주는 것도 뭐라고 해서 내가 일단은 용납을 하고 있다만 나중에 그것도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되겠어. 뭘 어떻게 하고 있나, 그지? 상조회에서 그런 거를 회의를 한번 하라고 그래야 되겠어. 내가 하는 것도 아닌데 자꾸 네 명이 있으면 그거는 갑질하는 거지. 옆으로 샜는데 그거 아니면 그러면 저 청장이 외로워서 외로울 틈이 있어? 내 키즈들이 와가지고 나를 괴롭히는데 여러분들 막히면 나한테 쫓아와야 돼. 이거 저 청장님 이런 때는 어떻게 풀어가냐? 야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그러면 또 가서 해보니까 잘 돼.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 막힐 때마다 나한테 뻔질나게 와야 되는데 내가 왜 외롭냐? 내가 한가하게 있어야 도움받으러 오지. 고문이라고 가가지고 그런 데 가가지고 내가 빌붙어서 노예 생활하냐? 그거 싫어. 그런 거 할 생각 없어요. 재밌지 않냐? 여러분들 이제 퇴직 후 문제 다 해결됐지? 어? 선택의 길만 남았지. 지금처럼 노예의 길로 가느냐, 그지? 안 그러면 너 바닥으로 떨어져서 농사 지러 가느냐? 농사가 왜 바닥입니까? 인간이 농사부터 시작하는 거야. 농사가 천하다는 게 아니라 인간이 최고 이 질량이 낮은 일이 뭐냐면 네가 몸을 써서 네 먹을 거 만드는 거예요. 그게 농사야. 그러면서 인간이 축적이 됐잖아. 축적이 되면서 지식의 질량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사를 주로 했던 요 산업 시대에는 노인네들이 최고야. 왜? 노인네들은 여름에는 정자나무 아래만 있어도 되고, 겨울에는 따뜻한 아랫목에 화롯불만 쐬고 있으면 돼. 왜? 아쉬운 놈이 물으러 오니까. 그러면 내가 90절기를 봤어? 90년의 절기를 봤어? 이거는 천하의 그 지혜인이야. 50살 살고 다 죽는 때에 90년을 봤으면 한 세기를 봤기 때문에 이 노인의 머릿속에는 니네가 지금 상상 못한 일들이 다 들어있어. 뭐에 관한 한? 농사에 관한 한. 그래서 그때는 노인이 공경되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이제 산업사회로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사냥사회에서 사냥 때만 돼도 이게 달라요. 왜? 사냥을 자주 나가는 사람은 빨리 죽어, 오래 살아. 빨리 죽어. 그러니까 그때는 여자들이 힘을 갖는 거야. 그래서 이 농번 사회든 어떤 사회든 가장 힘의 중심은 어디에 있냐면 여성한테 있어요. 이게 밖으로 드러날 때가 있고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여성들은 아직까지 감춰져 있을 때니까 그 힘을 지혜를 가지고 있을 때 쓰지 못했던 때가 있던 거고, 근데 이게 이제 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이제 어떻게 돼?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시대로 넘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지식의 역전 현상이 날까 안 날까? 땅을 일구는 사람이 가진 지식은 요 기계 생산을 하는 요 지식 아래 있지. 왜? 이 지식을 기반으로 이 산업이 일어났거든. 그지? 그러니까 농경하기 전에는 사냥사회에다가 농경과 사냥사회가 겹쳐 있다가 농경으로 왔다가 농경과 그 다음에는 가축사회로 넘어오지. 그지? 요게 이제 농경과 산업사회, 농경은 계속 이쪽으로 이제 존재하고 사냥은 레크레이션으로 바뀌어버리지. 응? 그리고 가축으로 넘어오는 거지. 응? 이거를 여러분들이 내가 설명할 거 없이
우리 그 사회 발전사를 쫙 그림으로 그려봐. 그럼 딱 나와. 그러면 이 질량을 기반으로 이 질량의 일들이 생성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식정보화 사회는 이 산업화 사회를 기반으로 해서 넘어온단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70%를 완성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사회는 지금 70% 선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요때는 어떤 현상이 나느냐? 남녀 간에 이제 역할 체인지가 생겨요. 여성들이 그동안 이 함축하고 있던 이 지혜를 쓰지 않으면 남성들이 힘을 못 써. 왜? 남성은 드러내고 막 앞으로 치고 나가고 하는 이 양적인 에너지로 써서 일으킬 수 있는 거는 70%로 끝났어. 근데 요거는 에너지 전체를 보면 남성 양 에너지가 30%고 에너지가 70%야. 70%는 잠겨 있으면서 양 에너지로 70%를 일으켜 온 거예요. 그래서 남성들이 움직이는 사회는 이 70% 이상을 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더 갈라가면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거야. 이 사회 갈등도 나중에 여러분들 내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면 다 풀어주겠지만 사회 갈등 요인도 다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요 연장선상을 이해 못하면 사회 갈등을 이해를 못해. 그래서 여성 상위 시대라는 건 요때를 말하는 거야. 여성 상위 시대가 왔는데 여성들이 지혜를 쓰는 여성의 일을 할까? 힘을 쓰는 남성의 일을 할까? 지금. 응? 힘을 쓰는 남성의 일을 하면서 여성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서 지금 이게 여성의 본래의 그 역할과 사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전체가 어려워지는 거야. 이 얘기는 더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얘기를 하면 자칫하면 사회의 이 논쟁에 휘말리니까 요 정도만 일단 요거는 들어두고 요거는 왔다 갔다 여러분들 함부로 전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도 안 된 걸 함부로 전달하면 나만 죽일 놈 돼. 여성들이 이 세상에 지금 나와야 될 때인데 못 나와서 지금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니까 여성들도 답답하고 남성들도 답답하니까 제발 좀 원망하고 탓하지만 말고 그냥 올 일이 왔구나. 뭔가 이유가 있겠지 하고 이렇게 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마인드를 가져줘라. 그래서 요건 내가 설명을 한 거고. 농사는 그렇기 때문에 질량이 약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경찰 일을 한 거는 이 70%꽉 찬 이 상단의 일을 하다가 네가 농사지러 가면 이 사회에서는 에너지가 손실이 난 거예요. 지금 에너지가 잘 쓰이고 있는 거야. 손실이 나고 있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 장사를 했는데 물건 팔았는데 손해 나면 기분이 나빠. 기분이 좋아. 그지? 근데 내가 이 점원을 썼어. 아니 내 자식이라고 그래. 자식을 돈을 쎄 빠지게 들여가지고 교육을 잔뜩 시켜놨는데 가서 농사나 짓고 있어. 우라통 터져 안 터져? 혼내 안 혼내? 똑같아요. 자연도 인간에게 그렇게 에너지를 투입했으면 네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는데 네 역할 안 하고 가서 농사 짓는다 그러면 농사 짓게 둬야 정상이요. 혼꾸녕을 내야 정상. 혼꾸녕을 내야지. 혼꾸녕을 내서 정신을 차리게 하든지 그래도 정신 못 차리면 이쪽에서 쓴 질량의 가치만큼 사회에 뭔가를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시키는데 이게 처단해서 사회의 교과서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나서 누워가지고 온갖 그 추태를 다 보이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런 꼴을 당하는지 모르겠다. 사람들 입에서 저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 말이 나오게끔 그럼으로써
네가 이 사회에서 먹은 질량을 토해내 놓게끔 요렇게 하는 것도 자연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연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퇴직하고 나서 농사 지러 간다는 사람들 잘 생각해. 응? 그래서 지금은 이 70% 이상을 살아가는 시대의 운영 원리가 뭐냐면 요 아래는 경쟁과 대립 갈등이에요. 그리고 이 원리가 굴곡이 있는 거예요. 주파수가. 요 위에는 상생과 화합, 평화예요. 여기에는 굴곡이 없어요. 위로 올라가요, 계속. 그렇게 마무리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위에 올라설 가르침이 뭐냐라는 거지. 그 원리는 무엇이고 그 원리를 가르치고 있는 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공부하지 못해서 다 지금 어렵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에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청장은 내 나름대로 내가 공부하고 그리고 내가 갖춰온 걸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의논하고 노력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함에 기존에 여러분들한테 내가 맞춰줄 수는 없다라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반대잖아. 응? 경쟁과 상생은 반대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말을 하면 내 말을 구현해낼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접겠다고 그러잖아. 내가 하고 싶은 걸 드러내면 여러분들은 죽었다고 복창해야 돼.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접고 여러분들을 지원할 테니 여러분들이 왜 막히는지만 가지고 와라. 그러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나는 상생의 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줄 것이고 그게 이해된 만큼 가지고 여러분들이 행하니 여러분들 문제가 풀리면 되잖아. 그지? 엉키면 엉터리 같은 놈 저 새끼 믿다가 안 되겠다고 여러분들 하던 대로 하면 되고 와서 시간을 좀 들여서 한두 시간 배워서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내가 노력해 보니까 그대로 또 잘 되더라. 그러면 또 그대로 가면 되잖아. 여기 뭐 힘든 게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일을 너무 어렵게 했어. 말로 하면 되는 걸 맨날 시잘데기 없이 이제 문서 만든다고 일을 너무 어렵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성과 목표와 달성 전략 이것도 이제 안 하려고 그래.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은 알 필요가 있어. 그게 어디서 끝나야 되냐면 총경들을 대상으로 한 성과 목표와 달성 전략을 안 한다는 얘기요. 근데 경정 경감들 중에서 그것을 학습해보고자 하는 희망자가 있으면 그 사람들은 내가 유랑도를 대줄게. 근데 경정 때까지는 하여튼 시스템, 마인드는 나한테 배우고, 응? 근데 그 대주기도 내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서양에서 발전한 모든 시스템은 노예 부리는 시스템이에요. 기본이 노예 부리는 걸로 돼 있다고. 왜냐하면 사용자와 고용자로 이렇게 돼 있는 건 노예 부리는 거야. 그게 뭐 먼 말로 포장돼 있어도.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못 배워서 잘못 쓰면 슬레이브 드라이버가 돼. 노예를 귀신같이 잘 부리는 사람이 된다고. 근데 마인드만 너를 위하는 마인드로 바뀌어서 그 툴을 쓰면 그 툴은 진짜 좋은 툴이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지?
마인드 교육은 내가 시켜줄 텐데 그 툴 교육은 유랑도가 잘 시켜. 그래서 그걸 억지로 하면 여러분들이 싫어하니까 희망자가 있으면 그 희망자에 한해서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거는 나중에 인사발령 다 끝나고 나서 그렇게 해서 한 분기에 한 차례 정도씩 해서 3차례 정도 직접 그 자기가 어떤 과제 설정, 그 다음에 그 과제에 따른 목표 설정, 목표에 따른 이 달성 전략, 그걸 내가 하는 일에서 하면 되거든.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그거를 경정 경감급 정도서 해야 제일 이게 이 실행력하고 맞아 떨어져. 이게 총경만 해도 벌써 이게 이 실행 관계에서 자기가 실행할 수 있는 그게 역할 체계가 폭이 너무 넓어서 이게 좀 폭이 좁은 데에서 그 훈련을 한 상태에서 지도자로 올라오면 그거를 이제 내가 상대가 해온 거를 지도해 줄 수 있으면 되거든, 총경은. 근데 지도할 능력도 안 되는 놈들이 하라고 하면 지독하게 안 해요, 하여튼. 중국에서 해보니까 아랫사람 시킨다. 저보고 해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총경들은 아예 그 기회를 안 주려고 그래요. 인심을 나만 잃어. 어? 총경 저 교육시키려고 그랬는데 인심은 내가 잃더라니까. 가서 그저 밑에 직원들 괴롭혀가지고 그 보고서 만든다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기회에 그 한번 잘 봐서 그 계기가 되면 신청을 해서 교육도 받아보고 그렇게 하세요.